정보책 일달생입니다. 여기는 OSI 7계층 어떤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이 너무 외워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자,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외워둬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다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이 음성 지원됐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OSI 7계층 무조건 외워둬야 될 거는 순서예요. 그래서 표, 세전, 대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순서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응용계층, 표현계층, 세션계층, 트랜스포트, 전송계층, 그리고 네트워크계층, 데이터링크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계층, 표, 세전, 대물 해가지고 요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꼭 외우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장비들이 있어요. 장비들 먼저 외우셔야 되는데 장비는 위에는 장비 별로 없어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L7 장비가 이제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동작하는 거. 그래서 얘는 그 방화벽용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거 안 나와. 이거 안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는 피지컬, 물리계층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허브라든지, 자, 그리고 리피터라는 게 있어요. 리피터. 자, 리피터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랜카드, NIC라고 하는 랜카드가 있는 거고, 통신선로, 통신선로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물리계층에 해당하는 장비이다. 여기 있는 허브라고 하는 거는 더미 허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허브. 왜 멍청하냐면은 이렇게 허브가 있단 말이에요. 허브에 이렇게 그 포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포트 이렇게 꼽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터넷선 들어오는 거고 여기다 꼽아가지고 내 컴퓨터하고 연결하고 아빠 컴퓨터하고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여기 있는 게 허브라고 하는 건데 이 허브가 더미 허브예요. 더미 허브. 여기서 사용되는 허브는. 그래서 얘가 다 컴퓨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얘도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 필요 없어. 그럼 폐기. 그리고 얘만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허브, 여기 있는 더미 허브가 하는 역할이에요. 멍청하잖아요. 그냥 들어왔는데 얘한테만 보내면 되는데 쓸데없이 얘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멍청한 허브. 얘는 이제 물리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되는 거고. 자, 그 위에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장비를 사용하느냐? 브릿지. 자, 브릿지라든지 그리고 스위치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돼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 주는 거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허브인데 똘똘한 허브예요. 똘똘한 허브. 아까는 다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애한테만 딱 보내는 거. 그걸 보고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장비를 쓴다? 여기서는 외부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집이니까 여기까지 우리 집에서 구성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라우터라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데이터를 빠르게 내가 목적지까지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이고 라우터 장비를 L3 장비라고 하고 스위치를 L2 장비라고 하는데 얘는 스위치에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L2? L3 스위치, 여기선 L4 스위치, 여기선 L7 스위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어쨌든 장비들 OSI 7계층에서 나오는 장비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먼저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 다음으로 PDU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동하는 단위라는 거죠. 여기 위에는 응용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카톡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카톡에서 안녕 했단 말이에요. 안녕이라는 데이터를 내 친구한테 보낼 거예요. 자, 내 친구한테 안녕이라는 데이터를 보낼 때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통신선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녕이라고 하는 거, 요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 여기 있는 응용계층, 표현계층, 세션계층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그냥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밑으로 내려요. 여기 있는 전송계층으로 내리게 되는 거고 여기 데이터에다가 앞에다가 헤더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이 전송계층에 사용한 헤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세그먼트.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세그먼트를 내려요. 세그먼트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헤더를 붙이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보고 패킷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킷. 그래서 우리가 패킷 전송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패킷을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패킷을 내려요. 자, 패킷을 내려가지고 이 앞에다가 헤더를 붙인단 말이에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전송되는 건 프레임이지 않냐?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냥 비트를 쫙 쏘는 거니까 그럼 실제로 전송되는 건 프레임이지 않느냐?
왜 패킷 전송이다, 패킷 전송이다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장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예요. 라우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빠르게 목적지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 라우터가 열어봐야 돼요. 어디다 보낼지 알아야지. 어느 주소에다 보낼지 알아야죠. 내가 뭐 보현이네 집에 보낼지 아니면은 승환이네 집에 보낼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열어보면은 그게 패킷이에요. 이 프레임 안에는 IP 주소가 없어. 여기 패킷 안에 IP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킷 전송이다, 패킷 전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PDU 세그먼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세그먼트를 내려가지고 헤더를 붙이고 패킷이 만들어지는 거고 패킷을 내려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고 프레임을 내리면은 비트 단위로 해가지고 이거를 통신 선로를 통해서 쭉 보내겠죠. 그러면은 내가 받았어. 자, 내가 받았으면은 여기서 이제 비트로 쭉 받았으면은 이 프레임에서 헤더를 빼요. 자, 위로 올려요. 그리고 패킷에서 헤더를 빼요. 자, 그리고 위로 올려요. 그다음에 세그먼트에서 헤더를 빼요. 그럼 나중에 만들어진 게 뭐다?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PDU 단위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아요. 자, 그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징들 이것들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응용 계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응용 계층에 속하게 되는 거고 표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암호를 담당하거나 복호화를 담당하거나 이런 것들 뭔가 데이터의 표현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 계층이 되는 거고 세션 같은 경우에는 연결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PC로 카카오톡에 로그인했다. 그럼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션 같은 경우에는 연결 설정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얘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뭔가 암호화라든지 복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건 여기 있는 표현 계층이라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양 종단 간이라고 하면은 내가 미국에 있는 존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우리 집하고 저기 있는 미국에 있는 집, 미국의 존네 집 거기까지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보내는 거 그게 이제 전송 계층에서 하게 되는 거고 얘는 종단간, 종단간이에요. 종단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계층이 여기 있는 전송 계층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류 제어라든지 흐름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라우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프로토콜, 요게 TCP라는 프로토콜하고 UDP라는 프로토콜이 여기에 사용되는 거고 여기 있는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사용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TCP IP라고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TCP IP.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는 TCP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IP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냥 전달의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전달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묶어서 신뢰성 있게 전달한다. 요 두 계층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빨리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들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LLC 계층이니 MAC 계층이니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 LLC 계층이 되는 거죠. 얘는 인접한 노드들 내 컴퓨터하고 우리 아빠 컴퓨터하고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그 허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내부에서 여기 내부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이 되는 게 여기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 거예요. 얘는 종단간이고 맨 끝단 터미널과 터미널간 이런 것들이 이제 종단간이 되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들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자, 그리고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비트로 만들어가지고 쫙 보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게 여기 있는 물리 계층이 된다. 아, 요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여기서 그 장비할 때 허브라는 장비가 있었고 자 그리고 리피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었잖아요. 자, 리피터라고 하는 장비는 증폭기예요. 그래서 뭔가 빵빵 튀겨줄 때 신호가 약해지니까 빵 튀겨갖고 올리고 또 신호가 약해지니까 빵 튀겨가지고 올리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리피터라고 하는 장비이다. 뭐 NIC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뒤에다가 선 꼽는 거, 그 랜선 꼽는 거 그걸 보고 NIC라고 하는 거고 선은 다 아시죠? 선, UTP 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특징들하고 어떤 장비들이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PDU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TCP/IP 그러니까
OSI 7계층에 맞춰가지고 TCP/IP 4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TCP/IP 4계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 이거 용어는 다 틀려. 그러니까는 그냥 4개로 나눠진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 자 그리고 트랜스포트 계층 얘는 그냥 똑같이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 되는 거고 얘 3개 묶어가지고 응용 계층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OSI 7계층에 맞춰가지고 TCP/IP 4계층을 구성을 했고 이것들에 대한 특징들은 안 나와. 요것만 나와. 요것만 여기 TCP/IP 4계층에서는 요것만 나오니까 얘는 특징이 뭐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전송하는 거. 얘 특징이 뭐예요? 얘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요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OSI 7계층에서는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신뢰성 있는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거. 흐름 제어라든지 오류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거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들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TCP/IP 4계층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프로토콜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토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IP 프로토콜, ICMP 프로토콜, ARP 프로토콜, RARP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들도 알아주셔야 돼요. I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비신뢰성, 비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연결하지 않고 신뢰도 하지 않고 그냥 냅다 보내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할 때 쓰는 게 IP라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 ICMP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보내다 못 갔으면 나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라 그리고 오류가 났다라고 알려주는 그 프로토콜이 ICMP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 ARP 프로토콜하고 RAR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는 IP 주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중화라는 걸 배웠잖아요. 다중화. 그래서 IP 주소를 하나를 받았을 때 아빠 컴퓨터에다 보낼지 엄마 컴퓨터에다 보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 그게 맥 어드레스란 말이에요. 내가 친구한테 욕을 냈다 했어. 욕을 냈다 해가지고 친구가 나한테 욕을 냈다 한 거야. 그게 엄마한테 갔다고 생각을 해봐. 아, 환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맥 어드레스, 내 컴퓨터에 있는 주소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IP 주소로 받았을 때 맥 어드레스로 변경해 주는 거, 맥 어드레스를 IP 주소로 변경해 주는 거. 요게 이제 ARP, RARP가 되는 건데 ARP 세 글자잖아요. 두 글자에 세 글자가 쓰니까 ARP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세 글자에서 두 글자 반대로 하니까 RARP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TCP하고 UDP예요.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할 때 쓰는 거예요.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가지고 연결을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이걸 TCP라고 하는 거고 UD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잘라가지고 냅다 전달하는 거. 얘는 뭐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오류 제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오류 났으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우리가 비디오 같은 거 본다. 살짝 찌그러지잖아요. 살짝 찌그러진 거를 다시 가지고 오지는 않잖아요. 찌그러지고 끝나고 다시 딴 것들을 보는 거지. 그럴 때 쓰는 게 UDP가 되는 거예요. 근데 TCP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오류가 났어. 그럼 다시 ARQ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받는 그게 이제 TCP가 되는 거예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게 TCP라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는 많죠. 텔넷이라는 것도 있고 FTP라는 것도 있고 HTTP, POP, SMTP. 자, 요게 여기 있는 그 TCP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 DHCP, SNMP, DNS 요거는 UDP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야. 텔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SH도 있는데 SSH라는 게 있고 텔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 SSH, 텔넷 차이점이 뭐냐면은 옛날에 텔넷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원격제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를 하려고 쓰는 게 여기 있는 그 텔넷이고 SSH가 되는 건데 우리가 막 글을 써, 막 명령을 써가지고 엔터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은 명령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통신선로를 통해서 뭔가 복호화라든지 암호화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 걔가 텔넷이 되는 거고 SSH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암호화시켜서 날리는 거예요. 통신선로 상에서 뭔가 암호화시켜서 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SSH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2번 포트가 되는 거고 텔넷이 아마 23번인가 포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FTP라고 하는 거는 파일 전송할 때 쓰는 거. 자, HTTP 같은 경우에는 웹이죠, 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웹, 그 따따따 네이버닷컴 그게 이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POP하고 SMTP하고 둘 다 메일 관련된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POP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서버에 있는 거를 땡길 때, 서버에 있는 메일을 땡길 때 그때 쓰는 게 POP라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웃룩을 이용해 가지고 네이버에 있는 자료를 메일을 땡긴다라고 했을 때 POP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SMTP 같은 경우에는 메일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알아두시고 DHCP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여러분들 그
집에서 뭔가 여러 대의 장비를 꼽았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IP를 다 구성을 하나요? 안 한단 말이라. 그런 것들을 알아서 지가 해주는 거. 요게 이제 DHCP가 되는 거고, SNMP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 관리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장비 관리하는 거. 그리고 DN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따따따 네이버닷컴 해가지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얘는 네이버닷컴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실제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11.111.111.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가져오게 하는 거. 그게 이제 DNS가 하는 역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UDP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이고 요 놈이 이제 TCP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이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IP, ICMP, ARP, RARP. 요거 1회 시험에 ICMP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ARP, RARP 요거 잘 나왔어요. IP 주소를 백어드레스로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세 글자니까 ARP. 반대로 하는 거는 RARP, 앞에 R자 붙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PDU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 OSI 7계층에 맞춰서 TCP/IP 4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TCP/IP 4계층에서는 여기 있는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필기를 보시거나 실기를 보셨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막 지금 막 떠드는 이런 내용들이 음성 지원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웃는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